자,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자, 어저께부터 이제 홍익대학교도 원서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4일 금요일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항상 얘기지만 이거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알려주는 정보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모집 요강 본인이 확실히 확인해서 원서 접수하는 거 날짜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자, 시험일이 이제 1월 4일 금요일인데, 자, 이게 좀 힘든 게 뭐냐면 홍익대가 어디랑 겹치냐면, 뭐 과기대는 빼고 얘기할게. 일단 아주대랑 겹쳐. 홍익대가 아주대랑 겹치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홍익대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자, 그럼 이제 아주대학교는 시험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아마 오전에 볼 가능성이 되게 크겠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올해는 정말로 다행인 게 뭐냐면 학교끼리 겹쳤을 때 시간이 이게 잘 벗어나.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실력이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은 학교를 보는 게 되게 유리한 거고, 좀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올해는 조금 많이 불리할 거야. 왜냐면 작년에는 학교끼리 겹치고 시간도 겹쳐가지고 실력자들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겹쳐도 시간이 어긋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좀 안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쏠리는 게 완전 고마운 건데, 올해는 그 실력자들이 어디든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아마 좀 힘든 상황이 좀 발생할 거고,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실력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기회를 많이 받을 거고, 실력이 없는 학생들은 진짜 실력 없는 대로 아마 합격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능하다면, 물론 이제 성적이 좀 나오는 학생들, 뭐 인문계든 자연계든 홍익대학교 원서 안 쓸 수 없죠. 워낙 일반 편입은 쫓긴 뽑기는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은 홍익대랑 아주대 학교 레벨에 대해서 나누기가 좀 그렇지. 왜냐면 아주대는 솔직히 말해서 공대 쪽이 좀 강한 게 사실이다 보니까. 근데 좀 이따가 무슨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이게 뭐 수험생 전용 동영상 할 얘기긴 하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따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같이 하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 얘기 좀 들어보면 알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성적이 정말 잘 나오는 학생들은 아주대, 홍익대, 뭐 아주대 뭐라도 홍익대는 반서를 원서를 써서 진검승부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 점수가 조금 뭐 바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홍익대, 아주대를 당연히 같이 원서를 써서 반드시 둘 다 원서를 지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대에서 홍익대 넘어가는데 아마 맥시멈 걸려봤자 금요일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해봤자 1시간 조금 더 오버 되긴 할 겁니다. 물론 학교 앞에 가서 조금 막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아주대가 만약에 오전에 시험 본다면 둘 다 시험 볼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1월 4일 금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일반 편입이 45명밖에 안 뽑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대랑 우리가 같은 레벨로 많이 취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건대는 많이 뽑자는 게 때문에 진짜 진검승부, 박사 45명. 그리고 영어는 영어 기준으로 40문항이 나오는데, 작년에 문법이 좀 줄긴 줄었어. 그래서 8문항이 나왔거든.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좀 늘어날 수도 있기도 하겠지. 그리고 어휘 10문제, 그 다음에 논리 10문제, 그리고 독해가 12문제. 그래서 진짜 다양한 파트에서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이 동영상을 보고서 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인문계, 자연계 한번 제가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수능 정시 가채점 결과로 했을 때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가 수능 등급이 1.7등급에서 2등급까지 이제 학과가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인문에서 높은 데는 홍익대 뻔하지. 경영학부.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영의 바로 밑에 이제 같이 이제 달려가는 게 경제. 그래서 경영경제가 거의 1.7등급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문계 쪽으로 이제 쫙 펼쳐지고 2등급까지. 그리고 이제 아주대가 이게 좀 약간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물론 자료에 따라 얘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아주대가 되게 높은 과가 있어. 그게 어디냐면 금융공학과, 인문계에서. 그리고 이 비즈니스학과. 여기가 수능 등급이 1.7등급으로 이번에 가채점 결과 일단은 뭐 나왔는데, 그러면 요 등급대로 봤을 때는 인문계가 홍익대랑 요 과는 또 큰 차이가 없어. 물론 요과 밑에 있는 수많은 과들은 이제 홍익대보다 좀 뒤처지는 게 사실이긴 해. 그래서 홍익대가 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대보다도 좀 인문계 쪽은 위쪽에 있긴 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쪽에서 좀 뭐 정시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만 홍익대랑 아주대랑 수능 등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겹쳐지는 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문계를 봤을 땐 당연히 홍익대가 위에 있다. 아주대는 그 밑이다. 원래 아주대가 또 이제 공대 쪽이 강하니까. 근데 이게 수능 등급 쪽으로 좀 더 봤을 때는 인문계도 어떻게 보면 물론 홍익대가 좀 더 인식적으로는, 물론 이제 우리 편입에서는 건대, 홍대를 뭐 중사위권학교, 그리고 아주대를 뭐 중위권학교 대표로 있지만,
그게 자연계랑 좀 얘기가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인문계 쪽은 물론 이제 과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홍익대가 좀 더 위쪽에 있는 과들이 많긴 하지만 겹쳐지는 것도 상당해. 특히 이제 아주대는 수능 기준으로 인문계 쪽으로 요과들 요런 데는 되게 또 높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하고 그리고 자연계는 솔직히 홍대 건축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래서 홍대 건축이 제일 높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1.6등급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탑인 거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뺐을 때 대부분 홍익대 자연계 쪽이 1.8등급에 많이 들어가. 그리고 이제 낮은 데는 뭐 2등급 쪽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 아주대는 뭐 인문계를 여기가 좀 알아준다 하더라도 아주대는 이거 진짜 대박인데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 여기가 이번에 수능 등급으로 봤을 때는 뭐 가채점이긴 하지만 건축과 거의 비슷해. 그리고 아주대 국방 디지털 융합은 진짜 잘 알아주고 여기 같은 경우 뭐 취업 너희들이 뭐 다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랑 연결되는 게 그 바로 밑에가 사이버 보안학까지. 그래서 이게 요게 이제 수능 등급으로 봤을 때는 아주대에서 자연계에서는 거의 탑이야. 그래서 국방 디지털 융합은 뭐 아주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위권 학교라고 하지만 여기는 중위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수능 1.6등급 정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이지만 사이버 보안학과가 수능 등급 1.8등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수많은 아주대 이제 공대 쪽에 있는 과들이 이제 수능 2등급 쪽으로 많이 들어가. 그래서 내가 홍익대 얘기하면서 뭐 아주대 얘기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대 주된 과들이 1.8등급에 많이 들어가고 아주대는 물론 공대가 강해. 하지만 이제 요 두 개가 워낙 이제 강해서 그런 거지. 다른 것도 따라가서 그렇지. 여기 2등급 쪽에 많이 포함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입 학생들이 아는 것과 수능 등급에서 수능 쪽을 해서 이게 뭔가 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해서 원서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학교가 좀 더 낫다. 그 얘기를 하기 앞서 성적이 좀 나오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도 홍익대까지는 마지노선으로 많이 쓰지. 그래서 그 학생들 또 아주대 오전도 시험 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전체적으로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수강생 전용 동영상이라 좀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 쪽도 아주대 공대 알아줍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요 두 개 정말 탑. 여기는 중위권 학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니까. 그리고 홍익대도 너희들이 공대를 편입해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홍익대도 수능 등급으로 1.8 그리고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과들이 2등급 안에 많이 들어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홍익대가 1.8등급에 많이 있으니까 솔직히 자연계 아무리 해도 아주대보다는 위에 있다는 얘기지. 물론 요런 과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에 따라 너무나도 얘기가 달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항상 얘기지만 수능에서 인기 제일 많은데 인기 정말 많은데 편입에서 정보력이 부족해서 편입에서 인기 없는 과들 그런 것들 원서 딱 알맞게 딱딱 써서 진짜 대박 치는 학생들도 있고 정보력이 많이 없는 학생들은 또 그런 거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은 하여튼 본인들이 좀 소신껏 잘 지원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원래 내가 수강생 전용 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과별로 다 등급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찍겠어. 그렇게 해서 하여튼 좀 큰 틀만 좀 잡아서 좀 들어갈 테니까 하여튼 요렇게 해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받을 수 있으면 해서 원서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익대 아주대 1월 4일 날은 솔직히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이든 또 안 나오는 학생들도 건대나 홍대는 쉽게 포기 못해. 그리고 이제 아주대학교는 이제 점수가 안 나올 학생도 여기는 좀 붙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잘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시작했고 10월 14일까지니까 잘 원서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홍익대학교 동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홍익대는 뭐 따로 합격자 점수가 저도 지금 확보한 게 없기 때문에 뭐 그걸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파이팅 합시다.